뇌졸중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남은 인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도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뇌졸중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총사령부인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우리 뇌를 아주 중요한 농작물이 자라는 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밭에 생명수와 같은 물을 대주는 것이 바로 뇌혈관이라는 수도관입니다. 이 중요한 수도관이 망가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도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이며 전체 뇌졸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수도관이 왜 막힐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고 녹이 쓰는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바로 이 기름때와 녹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높은 혈압은 수도관 벽을 계속해서 세게 때려 상처를 내고 높은 혈당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찌꺼기가 잘 달라붙게 하며 높은 콜레스테롤은 기름 덩어리가 되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어느 날 갑자기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이 날아와 꽉 막아버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뇌세포는 말라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도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낡고 약해진 수도관에 너무 강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관의 약한 부분이 뻥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원인이 바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입니다. 높은 혈압은 뇌혈관을 계속해서 팽창시키고 약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가장 약한 부분을 터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터져나온 피는 뇌 안에 고이면서 주변 뇌세포들을 직접 파괴하고 머릿속 압력을 높여 뇌 전체를 심각한 손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히든 터지든 그 결과는 똑같이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혈액 공급이 끊기거나 터진 피에 짓눌린 뇌세포는 단 몇 분만 지나도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사실은 한번 죽어버린 뇌세포는 현대의학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각 부분이 맡은 역할이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말을 담당하는 언어 중추,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중추, 감각을 느끼는 감각 중추 등. 어느 부분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세포가 죽느냐에 따라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가 오거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편마비가 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끔찍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혔을 때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중심부의 뇌세포는 살릴 수 없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주변부의 뇌세포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을 쓰거나 시술을 해야만 이 주변부 뇌세포를 살려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뇌졸중은 그야말로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시간과 싸우는 병인 셈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72세 김 선생님에 대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를 1시간씩 산책하고 서예를 배우러 노인복지관에 나가는 등 누구보다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것 외에는 평생 병원 신세 한 번 져본 적이 없다며 자기 관리만큼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다고 자부하셨죠. 자식들에게도 늘 너희도 나처럼만 살아라.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오기 며칠 전부터 김 선생님의 몸은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 무심코 주전자를 들다가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손아귀 힘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틀 전 저녁에는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 혀가 꼬이는 것처럼 발음이 어눌하게 튀어나왔습니다. 헛기침 한 번 하고 다시 말을 이어가니 괜찮아졌기에 그저 잠시 사례가 들렸거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뒤 김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읽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자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읽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의 글자들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글자들이 두세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어허, 노안이 더 심해졌나. 그는 안경을 벗어 닦아보고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놓아둔 커피 잔을 들기 위해 오른손을 뻗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컵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팔 전체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그는 아내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여보 하고 외치려는데 입안에서 나온 소리는 버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혀와 입술이 마비된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며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 선생님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팔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힘을 주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가 그대로 풀리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왼쪽 몸은 멀쩡한데 오른쪽 몸 반쪽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입꼬리가 살짝 돌아가고 초점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외계어 같은 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멀쩡한 왼손으로 축 늘어진 오른팔과 자신의 비뚤어진 입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 얼마 전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뇌졸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제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이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예방이라는 튼튼한 방패이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침입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시 물리치는 응급 대처라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가 방치해온 잘못된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이 쌓이고 쌓여 터지는 결과물입니다. 일부에서 뇌혈관을 막고 터트리는 주범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병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혹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제멋대로 끊거나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자기 손으로 다시 맞추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평생 나의 뇌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생활습관 개선이 더해져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대신 잡곡밥을 챙겨 드시고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해도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두 번째 무기, 응급대처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는 평생 후회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1분 안에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자가진단법 E-손-발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자에게 이하고 활짝 웃어보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때 만약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거나 얼굴의 좌우 모양이 비대칭으로 보인다면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손. 환자에게 눈을 감고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려 10초간 버텨보라고 하십시오. 정상이라면 양팔을 모두 잘 들고 있지만 뇌졸중이라면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스르르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예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셋째, 발. 환자에게 대한민국 만세 또는 가나다라 마바사 같은 간단한 문장을 발음해 보라고 시켜보십시오. 만약 발음이 평소와 다르게 어눌하거나 아예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된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거나 환자를 직접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급차에는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가 쓰러졌을 때 절대로 함부로 물이나 약을 먹이려 하거나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등의 민간요법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편안하게 눕힌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평소에 튼튼한 댐을 쌓아 폭풍을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폭풍이 닥쳤을 때 1분 1초를 다투며 필사적으로 대피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남은 인생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튼튼한 댐을 쌓는 일은 바로 철저한 예방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빼먹지 않고 드십시오.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건강한 채소와 과일을 식탁에 올리고 매일 30분씩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나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뇌졸중은 결과는 끔찍하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필사적인 대피 훈련은 바로 신속한 응급 대처입니다. 만약 나와 내 가족에게 뇌졸중이 의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우리 뇌세포를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생명의 주문이 바로 이웃-손-발입니다. 얼굴 마비, 팔 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9를 누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마비와 장애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만성질환 관리라는 댐을 튼튼히 쌓고 위급 시에는 이마이너스 손-발이라는 비상벨을 지체 없이 누르는 것. 오늘 배운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몇 가지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으실 겁니다. 특히 예전부터 어른들께 들어왔던 이야기나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들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뽑아 그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어른이 갑자기 쓰러지면 바늘로 손가락 끝을 따서 피를 내주곤 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보일 때 이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아마 이 방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위급한 상황에서 손가락 끝에서 피 몇 방울을 내는 것은 뇌 안의 상황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늘을 찾고 실로 묶고 손을 따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천금 같은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소독되지 않은 바늘은 2차 감염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1초라도 빨리 119에 전화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에 뒷목이 뻣뻣하고 당기는 증상이 자주 있는데 이것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가요? 겁이 덜컥 납니다. 많은 분들이 뒷목 통증을 뇌졸중과 연관지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뒷목이 뻣뻣한 것은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 긴장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뇌출혈의 한 종류인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극심하고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뇌경색의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막연히 뒷목 통증만으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오늘 배운 더 확실하고 중요한 뇌졸중의 신호, 이웃-손-발 얼굴마비, 팔마비, 언어 장애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진짜 비상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면 예전처럼 다시 걷거나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나요? 가장 희망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절대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손상되지 않은 다른 뇌세포들이 죽은 세포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재활치료입니다. 뇌졸중 발병 후 6개월까지가 뇌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이 회복의 골든타임 동안 얼마나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예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 말하기, 식사하기 등 모든 일상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아주 힘들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강한 의지와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그리고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함께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전의 삶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